안녕하세요. 이번 연수 강의를 맡은 신천중학교의 박건우라고 합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코로나19로 인하여 2020년에 중단되었다가 작년부터 재개되었고 올해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경우는 1년에 딱 한 번 진행을 하는 업무이고 온라인 시스템의 설정을 다뤄야 한다는 점에서 선생님들에게 부담이 되는 업무이기도 합니다. 다만 매뉴얼이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고 오늘 연수를 잘 들으신 다음에 매뉴얼대로 차례차례 업무를 진행하신다면 크게 문제없이 업무를 진행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등에는 저뿐만 아니라 총 8명의 현장 지원단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연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 주요 내용입니다. 교원 능력 개발 평가는 교원의 전문성을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른 능력 개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교육력을 제고하고 신뢰를 증진함과 동시에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교원 능력 개발 평가의 주요 변경 내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개선되고 변경된 내용들이 좀 있는데요. 먼저 서술형 문항의 경우에는 작년까지는 2개의 문항이 공통으로 꼭 들어가야 했었다면 올해는 공통으로 한 문항을 필수로 집어넣고 자율적으로 한 문항을 권장하는 형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교육활동 소개 자료의 경우에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제공 방식을 다양화하고 있는데요. 기존 교육활동 소개 자료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을 예시로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학급 경영계획이라든지 원격 수업 활동 자료라든지 온라인 수업 공개 자료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올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참여자와 관련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의 경우에만 최소 1인 이상의 희망하는 교원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면 됐었다면 올해는 학생도 학부모와 마찬가지로 최소 1인 이상의 희망하는 교원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면 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평가관리위원회에 관련한 부분들도 작년에 비해서 많은 것들이 간소화되었는데요. 심의사항도 축소가 되었고 위원수도 축소가 되었으며 구성의 비율도 완화가 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5명에서 11명으로 학부모와 외부 전문가가 50% 이상이 포함이 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됐었다면 올해는 학부모가 1명 이상만 들어가면 되고 3명에서 7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면 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부적절한 서술형 문항의 답변에 대한 필터링 시스템은 지속적으로 개선을 하고 있고요. 작년과 마찬가지로 능력 개발 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은 면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가관리위원회 심의사항의 변경 내용들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심의해야 될 사항들이 총 8가지였다면 그 중에서 4가지가 지금 삭제가 된 상태입니다. 교원의 원자료 열람 여부, 평가 운영 결과 보고서, 능력개발 지원 계획 및 맞춤형 연수 대상자 선정, 추천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맞춤형 연수 등을 거부하거나 방해하거나 해태한 교원에 대한 조치 사항들이 작년까지는 심의를 거쳐야 됐지만 올해부터는 심의 없이 업무를 진행하실 수 있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2021년부터 2022학년도까지 변경 내용들을 주요 내용들을 요약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교원 평가는 작년부터 해서 실시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요. 올해에도 실시를 하지 않습니다. 모바일 만족도를 통해서 조사를 참여하실 수가 있는 것도 개선된 사항이고요. 능력개발계획서도 제출하지 않습니다. 평가관리위원회는 별도의 구성 없이 다른 위원회로 대체하실 수도 있고요. 기존 교육활동 소개 자료를 등록하는 것으로 수업 공개와 학교 개방 등을 대체하실 수도 있습니다. 2022학년도에 변경이 된 것은 가장 크게 3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서술형 문항의 경우가 공통 한 문항을 필수로 집어넣고 자율적으로 한 문항을 넣는 것을 권장하는 형태로 변경이 되었고 학생과 학부모 둘 다 희망하는 교원에 대해서만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도 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평가관리위원회는 위원수 3에서 7인, 학부모 1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게 구성 조건이 완화가 된 상태입니다. 자, 2022학년도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이스의 학부모 정보가 삭제됨에 따라 학부모 본인 확인 번호가 발급이 되고 있고요. 법정 대리인의 등록 절차도 지금은 없어진 상태입니다. 평가 대상자는 기본적으로 2개월 미만 근무하신 분들은 전부 다 제외를 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평가 대상자를 선정하는 가장 큰 전제 조건은 학교에 재직 중인 분이라는 것인데요. 예를 들자면 1학기에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신 선생님께서 2학기 때에는 만약에 퇴직을 한 상태이다라고 하면은
그분은 현재는 학교에 근무하시지 않기 때문에 1학기 때 2개월 이상 근무를 하셨어도 평가 대상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1학기 때 근무를 하고 2학기 때 정년퇴직을 한 선생님도 근무자에서 제외가 되겠고요. 1학기 때 근무를 하고 2학기 때 장학사 등으로 전직을 하신 분들도 모두 재직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평가 대상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1학기 때 근무를 하고 2학기 때 휴직을 들어간 선생님이 계시다면 1학기 때 근무 기간이 만약 2개월 이상이라면 2학기 때 휴직을 하셨어도 평가 대상자에 들어가게 됩니다. 교원에 교육활동 소개 자료를 등록을 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교원의 의무사항인데요.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교육활동 소개 자료에 등록하는 내용들은 형식이나 내용 등이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링크를 거는 것으로 대체하실 수도 있고요. 어찌되었건 소개 자료를 등록해야 되는 것은 꼭 하셔야 될 일입니다. 만약에 미작성한 교원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 관리자 내지는 실무자가 그 사유를 확인하고 그것을 온라인 평가 시스템에 입력을 하시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평가는 평가한 다음에 다음 연도 4월에 정보 공시와 연계가 되게 되어져 있고요. 교장, 교감 선생님과 관련된 결과 활용 제의 여부는 교육지원청에서 판단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교원 기초자료 설정 시 학습지도와 생활지도를 분리해서 담임반을 설정해야 되는데요. 이 내용은 뒤에서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학교에는 담임교사에게 교과 수업을 받지 않는 아이들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설정을 구분을 해서 해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뒤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선 표집을 한 다음에 교원 기초자료 불러오기를 다시 하면은 초기화가 되는데 무선 표집 이전의 자료를 복원하는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개별 특색 교육활동 문항을 등록할 때에는 서술형 체크리스트 선택해서 등록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개별 특색 교육활동 활동 문항이라는 것은 교사가 개별적으로 실시한 교육활동에 대해서 자신의 평가를 받고 교육에 반영을 하고자 하는 선생님이 있을 때 사용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가 기간의 경우는 교육청에서 설정한 평가 기간을 동일하게 일괄 적용하는 기능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원 능력 개발 평가 참여자의 범위입니다. 학생 만족도 조사와 학부모 만족도 조사 모두 평가 개시를 기준으로 역산하여서 2개월 미만 재학한 학생과 학부모는 참여자에서 제외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전출을 가서 이제 전입을 한 학생이 있다면 이 학생이 전입을 한 날부터 평가 개시일까지의 날짜를 계산을 해서 2개월이 되지가 않는다면 참여자에서 제외를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학생 만족도 조사와 학부모 만족도 조사의 개시일이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은 참여자가 되고 어떤 것은 참여자에서 제외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단 척도로 계량적인 평가를 판단할 때 퍼센트로 표기해서 수치화해서 안내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겠고요. 평가 주기는 매년 1회 이상, 평가 시기는 11월 30일까지 모든 평가의 실시를 종료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평가 시기는 단위학교에서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권한부여 및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업무는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신 실무자 선생님들이 하시는 업무는 아니고요. 학교에서 나이스를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진행을 하는 업무입니다. 이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학교의 나이스 업무를 담당하는 선생님에게 해당 업무를 말씀을 드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원 능력 개발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권한 부여 및 관리를 먼저 실시를 해주셔야지 됩니다. 권한 부여를 하시는 것은 학교의 기관 인증서로 권한을 부여하셔야 되고요. 개인 인증서로는 권한을 부여하실 수가 없습니다. 부여하셔야 될 권한은 총 3가지입니다. 관리자 권한, 실무자 권한, 참여자 권한 이 3가지를 부여하셔야겠고요. 기존의 권한 부여자는 별도로 권한을 부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학교에 새로 전입을 오신 분이나 새로 임용되신 분들에 대해서만 권한 부여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교에 기관 인증서 담당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에게 말씀하셔서 권한 부여를 하게끔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관리자, 교감 선생님에게 이제 평가 관리자 권한을 주게 되겠고요. 평가 실무자 권한 같은 경우는 업무를 담당하는 선생님 내지는 업무 담당 부장교사에게 권한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교원, 교장, 교감을 포함한 모든 교원에게는 동료 교원 능력 평가자 권한을 주셔야 되는데요. 동료 교원 평가를 실시하지 않지만 해당 권한을 부여하셔야지 선생님들께서 교원활동 소개 자료를 등록하실 수도 있고 평가 후에 자신의 평가 결과를 조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평가 관리자의 임명 및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가 관리자는 만약에 학교에 교감 선생님이 한 분 계신다면은 그분께서 평가 관리자이자 평가관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시는 거고요.
두 명이 계시다면 역할을 구분하여 한 명은 평가 관리자가 되시고 다른 한 분은 평가관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십니다. 평가 관리자의 역할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교원 능력 개발 평가의 운영 계획을 홍보하고 학생들에게 사전 연수를 하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교원 능력 개발 평가 결과에 대한 진단과 분석을 하시고 평가 결과의 취합과 정리, 보관, 그리고 운영 결과 보고서까지 작성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 계신 실무자 선생님들께서 온라인 시스템에서 설정을 하는 그런 매뉴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의 학교 교원 능력 개발 평가 관리라는 메뉴에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업무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나이스 시스템에 들어가시면 메뉴가 총 6개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나이스 화면을 바라보셨을 때 왼쪽에서부터 처음부터 이제 위 순서대로 아래로 내려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순서대로 업무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교육청 업무 공지입니다. 교육청 업무 공지 메뉴에 들어가시면 첫 번째로 교육청 공지사항을 조회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가시면 서울시 교육청에서 알림이 필요한 내용을 공지하고 있으니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이곳에서는 조회만 가능하고 내려받기를 해서 열람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글을 올리거나 댓글 달기 등은 하실 수가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매뉴얼 조회, 서식 조회, FAQ 조회라는 메뉴들이 있는데요. 이곳을 들어가시면 말 그대로 매뉴얼이라든지 시행 계획 등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교원 능력 개발 평가와 관련한 서식들도 내려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주 묻는 질문이나 답변 등이 탑재되어져 있으니 내용을 살펴보시면 업무 진행에 참고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개요 관리입니다. 개요 관리에 들어가시면 학교 기본사항 관리라는 메뉴가 첫 번째로 있습니다. 이 해당 화면에 들어가시면 보시고 있는 화면이 보이실 건데요. 학교 정보를 확인하시고 불일치하는 내용이 있을 시에는 수정을 하고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간혹 교장명이 공란으로 되어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교장 선생님의 성함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래쪽을 보시면 학생, 학부모 만족도 조사의 방법을 선택하는 곳이 있습니다. 온라인과 종이 설문지 병행 중에서 선택을 하시는 건데요. 학생 만족도 조사의 경우 온라인 만족도 조사 참여자가 원천적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 선택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학부모 만족도 조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이 설문지가 아닌 온라인 방식을 선택하시기를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평가 방법 같은 경우는 평가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학교장이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평가 개시일이 지난 다음에는 임의로 이것을 수정하실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사용자 관리입니다. 첫 번째로 평가위원회 관리라는 메뉴에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보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곳에 선생님의 학교에서 구성을 한 평가위원회를 이곳에 등록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름, 직책, 위원 구분, 직업명 등을 입력하시면 되겠고 직업명은 필수로 입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앞서서 안내드린 바와 같이 올해부터는 학급 규모에 따라 3인 이상의 7인 이내로 학부모 1인 이상만 포함되면 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학교 내 다른 위원회에서 위원회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심의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학부모는 1인 이상이 꼭 포함되어져 있는 위원회여야 합니다. 평가관리위원회 관련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이 평가관리위원회 위원을 겸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들이 있습니다. 원래는 다양한 의견의 수렴을 위해서는 겸직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안내를 하고 있고요. 다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평가관리자가 위원장을 겸임하는 것이나 평가실무자가 평가관리위원회를 겸임하는 것도 학교의 평가관리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운영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평가관리위원회의 운영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겠고요.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은 방금 말씀을 드렸던 것과 같이 운영 규정을 개정할 때에만 심의를 받고 그 외에 교원 평가와 관련한 내용들은 평가관리위원회에서 모두 심의를 하고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장과 교감에 대한 교원 능력 개발 평가는 단위학교의 평가관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단위학교에서는 평가를 실시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사용자 관리의 교원 기초자료 설정과 관련한 내용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곳에서 이제 내용이 이제 교원 능력 개발 평가의 시작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해당 메뉴에서는 나이스에 등록되어져 있는 교원과 학생의 정보를 끌어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작업을 하기에 앞서서 중요한 것은 사전에 인사관리 담당자인 교감 선생님께서 교원 인사 시스템의 교원 정보가 바르게 입력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정비를 하는 것이고요. 또한 담임 교사들은 나이스의 학생 정보가 바르게 입력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지 됩니다. 이 외에도 교육과정과 관련한 내용들, 수강학생 설정과 관련한 내용들, 기타 관련한 나이스 내용들이 정비가 제대로 되어져 있다면 자료를 가져왔을 때 오류가 줄어들 것이고 우리 실무자 선생님들께서 하셔야 될 업무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선 화면에서 교원 학생 기초자료 가져오기라는 그 버튼을 누르시면 나오는 팝업 창입니다. 교원 정보 가져오기라는 창이 뜨게 되어 있고요. 창을 보시면은 전체 교원을 가져오실 수도 있고 교원별로 자료를 가져오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학기를 선택하게 되어져 있는데요. 이 학기의 개념은 수업 매칭을 1학기의 자료로 가져올 것이냐 2학기의 자료로 가져올 것이냐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학기에 편성된 담임교사와 교과 수업의 내용을 자료를 가져올 것이냐 아니면 2학기에 편성된 내용을 가져올 것인지를 학교에서 결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교원 전체 가져오기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자료를 가져오게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여기서 자료를 가져오게 되면 기존에 설정한 사항들이 모두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한 번만 실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다음에 또 실행하실 수는 있는데요. 기존에 작업한 내용들은 모두 지워지게 됩니다. 1학기, 2학기와 관련된 설명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학교에서 1학기의 자료로 정보를 가져오기로 정했다면은 1학기에 구성이 된 담임교사와 1학기에 수업을 한 선생님 그리고 학생들의 매칭 자료가 불러오게 됩니다. 그런데 1학기 때 휴직을 하고 2학기 때 복직을 한 교사가 있는데 이 복직 교사가 평가 대상자에 들어가는 상황이라면 1학기 자료를 가져왔기 때문에 2학기에 복직한 그 선생님의 수업 매칭 자료는 끌어오기가 되질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교원별 자료로 들어가셔서 2학기로 설정을 하신 다음에 별도로 그 선생님의 자료를 가지고 오셔야만 누락되는 선생님 없이 평가를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 화면에서 자료를 가져오고 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이제 보이게 될 건데요. 먼저 기능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로 보기라는 기능은 교원 기초자료의 내용을 보고 또 인쇄하고 저장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교원 찾기는 개별 교사의 정보를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담당 과목 수정이라는 것은 교원 능력 개발 평가에서 이 선생님의 과목을 표시해주는 내용을 고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담임반 수정 그리고 담임반 수정 생활지도라는 기능은 담임교사와 관련된 설정을 수정하는 부분이고요. 지도학년반 수정 학생 그리고 학부모라는 기능은 교과 교사로서의 매칭을 수정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담임반 수정, 생활지도 이 두 가지 기능에 대한 설명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를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앞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학교 내에는 담임교사에게 교과 수업을 받지 않는 아이들이 섞여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는 담임 선생님에게 담임반 아이들이 모두 교과 수업을 듣지만 수준별 수업을 실시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선택 교과 수업을 진행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담임교사에게 교과 수업을 듣지 않는 아이들이 섞여 있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두 탭에서 수정을 해 주셔야지 되는데요. 담임반 수정이라는 탭에서는 담임교사에게 교과 수업을 듣는 아이들만 참여자로 설정을 해 주셔야지 되고 담임반 수정 생활지도라는 탭에서는 담임교사에게 교과 수업을 듣지 않는 아이가 있는 경우 그 아이들만 참여자로 설정을 해 주셔야지 됩니다. 예를 들자면 담임선생님 반에 1번부터 10번까지의 아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1번부터 3번까지의 아이들은 담임교사에게 수업을 듣지 않는다면 담임반 수정이라는 메뉴에 들어가셔서 1번부터 3번까지의 아이들은 미참여자로 설정을 해주시고 4번부터 10번까지의 아이들은 참여자로 수정을 해주셔야지 됩니다. 아울러 담임반 수정 생활지도라는 메뉴에 들어가서는 아까 미참여자로 설정을 했던 1번부터 3번까지의 아이들은 참여자로 설정을 하고 4번부터 10번까지의 아이들은 미참여자로 설정을 고쳐주셔야지 됩니다. 자, 또한 한 가지 더 작업을 해주셔야지 되는데요. 교원 능력 개발 평가는 기본적으로 학생이 한 개의 평가지로 한 명의 선생님을 평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임교사이자 교과교사가 되는 경우에는 담임교사의 반 아이들이 교과교사로서는 평가하는 평가지에 평가를 하는 일이 없게끔 수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방법은 지도학년반 수정 학생이라는 곳에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해당 메뉴에 들어가셔서 담임반을 제외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자면 담임 선생님이
1학년 1반의 담임 선생님이고 1학년 1반부터 1학년 6반까지 교과 수업을 진행하는 분이시라면 지도학년반 수정 학생이 들어가면 그 선생님을 선택하면은 1반부터 6반까지 아이들이 참여자로 설정이 되어져 있을 겁니다. 이 상태에서 자신의 담임반인 1학년 1반을 체크를 해제해서 미참여자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학부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뒤에 실제 화면을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은 지도학년반 수정에 들어가서 보이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른쪽 아래쪽을 보시면 학급 무선 표집이라는 탭이 보이실 겁니다. 학급 무선 표집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곳에 들어오셔서 이 기능을 통해서 실시를 하셔야 됩니다. 학교에서는 무선 표집 실시 여부를 결정하시게끔 되어져 있고요. 만약에 실시를 하기로 정하셨다면 방금 말씀을 드렸던 지도학년반 수정 학생이라는 곳에 들어가셔서 무선 표집 기능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학급수를 지정하실 때는 최소 3학급 이상을 지정하셔야 되겠고 그러면은 자동으로 학급이 무선 표집이 됩니다. 무선 표집 때 학급은 평가 대상자와 평가 참여자 모두에게 비공개하게 되어져 있고요. 학생 만족도 조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무선 표집의 기능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원별로 1회만 실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선생님들께서 실습을 하시거나 하셔는 안 되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무선 표집을 하고 나면 표진 여부가 Y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무선 표집과 관련된 유의사항입니다. 교사가 지도하는 학급수가 과다한 경우에는 평가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무선 표집의 실시 여부와 무선 표집의 학급수를 결정하시면 되고요. 학급 단위로 무선 표집을 실시하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교사별로 1회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습하시면 안 되겠고요. 무선 표집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 학생 및 학부모에게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사전에 안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학급 무선 표집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반드시 사용을 하셔야겠고요. 최소 3학급 이상을 하셔서 자동으로 학급을 무선 표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학생 만족도 조사와 관련된 유의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생들도 학부모와 마찬가지로 희망하는 교원에 대해서만 최소 1인 이상에 대해서만 선택해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올해부터는 개선이 되었고요. 평가 관리자인 교감 선생님께서는 사전 연수를 반드시 실시를 해주셔야겠습니다. 학생의 안정적인 참여 여건 조성을 위해서는 연간 학교 교육계획서나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등의 시간 확보 방법을 마련하라고 권장을 드리고 있고요. 예를 들자면은 입학식이나 개학식 등과 같은 교과나 창의적 체험활동 실수에 포함하지 않는 학교 행사로 한 시간을 확보하시거나 또는 담임교사가 없는 상태에서 조회 시간을 활용해서 핸드폰 등을 통해 활용해서 참여하는 방법 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만족도 조사의 유의사항입니다. 마찬가지로 희망하는 교원에 대해서만 참여를 하실 수가 있고요.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무선 표집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일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이 자녀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만족도 조사에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다만 동일 교원에 대해서는 중복 참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원 기초자료 설정에 대한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화면에서 스크롤바를 오른쪽으로 좀 옮기시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부장교사 인정 여부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것은 올해에는 사용하지 않는 기능입니다. 동료 교원 평가를 시행을 했을 때 소규모 학교에서 일반 교사, 그러니까 부장교사의 수가 너무 모자랐을 때 일반 교사를 부장교사로 인정하기 위한 시스템적으로 인정하기 위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올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평가 대상 제외라는 것은 평가 대상 제외자로 심의를 받은 교원이 있을 경우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결과 활용 제외도 마찬가지로 제외가 되는 분들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에 체크가 되게 되면 결과 활용에서는 제외되지만 평가 결과는 통보가 되고 학교 통계에도 반영이 됩니다. 생활지도 담당이라는 것은 단위 학교 내에서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교원들을 체크하라는 기능인데요. 이 기능이 있는 것은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선생님들의 만족도 조사 결과가 낮다라는 것을 통계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그런 참고 자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외 사유 부분에는 결과 활용 제외의 사유를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정년퇴직이라든지 계약제 교사 또는 전년도 장기심화 연수 이수자 또는 기타 등등의 사유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끝을 보시면 교육활동 소개 자료를 초기화하는 버튼도 있는데요. 이것은 교원이 요청을 하면 관리자가 초기화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가 대상자 설정과 관련한 유의사항입니다. 평가 개시일 현재 2개월 이상의 실제 근무를 한 모든 교원들은 평가 대상자가 됩니다. 특수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교사입니다. 전문상담사, 영양사,
뭐 공무직으로 있는 사서 이런 분들은 평가 대상자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기간제 교사 등 전일제로 근무하는 계약제 교원들도 모두 평가 대상자가 됩니다. 평가 종류별로 평가 개시일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평가 대상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겠고요. 결과 활용 제외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가 종류 중에 일부만 대상자가 되는 경우는 결과 활용 제외자로 선택을 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교육행정기관, 연수기관 소속의 파견교사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를 하게 되어 있고 학습연구년 A형 교사는 평가를 실시를 합니다. 전일제로 근무를 하지 않는, 즉 1일 8시간 미만 근무를 하는 계약제 교원이라든지 영어회화 전담 강사라든지 또는 담임교사가 휴직으로 인해서 2학기 때 기간제 교사가 배치된 경우에 휴직 교원과 새로운 기간제 교사 중에서 누구를 평가 대상으로 할지 등등은 단위학교에서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과 활용 제외와 관련한 유의사항입니다. 결과 활용 제외를 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습연구년 특별연수라든지 능력향상연수 대상자에서 제외가 되게 되어져 있고요. 다만 평가 결과는 개인에게 통보가 되고 통계값에도 반영이 됩니다. 단위학교 평가 마감 이전에 군입대자는 결과 활용에서 제외하실 수 있습니다. 결과 활용 제외자는 다음 연도 2월 말 정년퇴직 예정자, 그 다음에 계약제 교원, 그리고 평가 종류 중에 일부만 대상이 되는 사람, 그리고 전년도 평가 결과 장기 심화 능력 향상 연수 대상자로 선정되어 이수한 교원 등은 결과 활용에서 제외를 시킵니다. 유의하실 점은 명예퇴직 예정자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예정 상태이기 때문에 결과 활용에서 제외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수준별 수업 담임교사라든지 선택 과목 담임교사의 교원 기초자료 설정에 대해서 그리고 평가지 설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원 기초자료 설정에 들어가시면 해당 선생님이 있으신 경우에는 담임반 수정에 들어가셔서 수업을 듣지 않는 학생들은 평가 미참여 학생으로 처리를 하셔야겠고요. 담임반 수정 생활지도라는 탭에 들어가셔서는 수업을 듣지 않는 학생을 평가자로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학부모는 학생의 처리에 따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가지 설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평가 대상자를 지정을 할 때 해당하는 선생님의 경우에는 일반교사 담임 생활지도용 평가지에 해당 선생님을 평가 대상자로 지정을 해주셔야지 됩니다. 다음은 사용자 관리의 학생, 학부모 관리 부분입니다. 해당 메뉴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들은 오프라인으로 이제 그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오프라인 설정을 하는 기능들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또는 학생, 학부모 변경사항을 적용하는 것이 있는데 이 기능은 교원 기초자료 설정 이후에 학적 반영자가 추가되었을 경우 추가된 학생과 학부모를 가져오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설문에서 제외하는 학생과 학부모, 장기 병결이라든지 해외 체류라든지 전출을 갔다든지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설문에 제외하는 것을 이곳에서 또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병행 종이 설문지 관련한 유의사항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설문 방식과 종이 설문지 방식의 병행 여부는 단위학교 평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시면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온라인 설문이 불가능한 그런 특수한 경우에만 종이 설문지를 사용을 하시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종이 설문지로 만약에 평가를 운영하시게 되면은 그와 관련된 모든 예산은 교육청 지원이 없기 때문에 단위학교에서 집행을 하셔야 되겠고 평가 뒤에 나온 결과를 취합하고 통계를 내고 자료화해서 교육청으로 보내는 것까지 모두 다 단위학교에서 업무를 진행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마 업무에 대한 부담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득이한 경우를 제하고는 온라인으로 평가를 실시하시기를 권장을 드리는 바입니다. 온라인으로 평가를 실시하게 되면 학부모 본인 확인 번호라는 것을 발급을 하게 됩니다. 사용자 관리에 본인 확인 번호 관리라는 곳에 들어가셔서 발급을 하시면 되겠고요.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의 본인 확인 번호가 이제 발급이 되게 되어져 있고 다만 주의하실 점은 이것을 전달하실 때 익명성에 대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하게 계획해서 운영하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본인 확인 번호를 출력해서 전달할 때에는 타인에게 본인 확인 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겠고요. 작년에도 시행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학교마다의 나름의 노하우와 방법이 있으시겠지만 다른 학교들의 사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어떤 학교의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본인 확인 번호라는 것은 평가 대상자가 나눠줄 수가 없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담임교사라든지 그 반에서 교과 수업을 하는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학생들에게 본인 확인 번호를 배부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분들을 제외한 다른 선생님들로 별도의 시간표를 구성을 해서 배부를 하는 학교들도 있었고요. 또는 교육 공무직 선생님 등의 도움을 얻어서
이분들이 이제 본인 확인 번호를 봉투에다 넣고 밀봉하는 작업을 하고 학생들에게 조회나 종례 시간 등을 통해서 나눠주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또는 학교 알림이 서비스 등을 이용을 해서 알림이로 발송을 하는 학교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방법일지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의논을 거쳐서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생 학부모가 본인 확인 번호를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재발급하는 기능도 있고요. 출력 또한 전체 출력, 개별 출력 모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 확인 번호는 6자리의 영문, 대문자 및 숫자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출력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2022학년도에 크게 달라진 점 중에 하나가 바로 QR코드를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모바일을 통해서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해당 QR코드를 인식을 하면은 바로 평가에 참여하실 수가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본인 확인 번호를 전체 출력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학년별로 전체 학생 및 학부모의 본인 확인별을 이제 출력하는 기능인데요. 해당 버튼을 누르시면 화면에서 보이시는 팝업 창이 뜨게 됩니다. 전체를 한 번에 출력하시겠습니까? 확인, 그리고 취소 두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리스트로 출력을 하고자 할 때는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고 취소 버튼을 누르시면 1인당 한 장씩의 안내문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 다음은 교원별 교육활동 소개자료 조회 부분입니다. 각 개별 교원들이 자신의 교육활동 소개자료를 입력하는 곳은 이곳이 아니고요. 이곳에서는 전체 선생님들의 입력 상황을 조회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관리자께서는 이곳에서 내용을 조회하실 수가 있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원의 교육활동 소개자료 등록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등록하지 않은 선생님이 있을 때에는 해당 메뉴에서 개별 교원의 교육활동 소개자료를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그 등록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것을 등록을 하셔야지 됩니다. 이곳에서는 개별 교원의 교육활동 소개자료를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앞서 있던 화면에서 교육활동 소개자료 미제출 교원을 조회를 하시면 이렇게 그 자료가 뜨게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미제출한 교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선택을 하셔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사유가 기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곳에다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선택 교원을 일괄 등록하는 기능도 제공이 되어져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에는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활동 소개자료 관련한 유의사항입니다. 교육활동 소개자료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원의 자신의 계획과 실적 등을 작성하는 부분이겠고요. 평가 대상의 교원이 본인의 학급 경영 계획이라든지 원격 수업 활동 자료라든지 온라인 수업 공개 자료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교육활동 소개자료의 위 내용을 꼭 입력해야 됩니다. 대체한다라는 말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 경우가 있었는데요. 대체한다라는 것은 대신해서 입력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개별 교원의 교육활동 소개자료는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가 없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요청을 해서 초기화를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방금 PPT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던 내용들을 실제 나이스 화면을 통해서 어떻게 선생님들이 업무를 진행하셔야 되는지 어떻게 설정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직접 실제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에 접속을 하셔서 교원 능력 개발 평가라는 메뉴를 찾으시면 되겠고요. 그 중에서 위쪽에 있는 학교 교원 능력 개발 평가 관리라는 부분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처음부터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업무 공지라는 메뉴입니다. 이 메뉴에 들어가시면 첫 번째로 교육청 공지사항을 조회할 수 있는 메뉴가 있고요. 현재에는 2022학년도 교원 능력 개발 평가 시행 계획이라는 것이 올라가 있습니다. 필요한 것들이 있으시면 이곳에서 내려받아서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매뉴얼 조회에 들어가시면 온라인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이라든지 예시 문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서식 조회라든지 FAQ 조회 등도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요 관리입니다. 학교 기본사항 관리라는 메뉴에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정보들이 나오게 되어져 있고요. 이곳에 만약에 교장명 등이 만약에 공란으로 있다면 해당하는 교장 선생님의 성함 등을 입력을 해주시고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는 학생 만족도 조사와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선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온라인 종이 설문지 병행 중에서 학교에서 선택한 방법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용자 관리입니다. 평가위원회 관리라는 부분에 들어가셔서 당해 학교에서 구성이 된 평가위원회를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버튼을 누르시고 이름과 직책, 위원 구분 등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교원 기초자료 설정입니다. 해당 메뉴에 들어가시면 교원 학생 기초자료 가져오기라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전체를 가져올지 교원별을 가져올지 정해 주셔야 되는데 처음 작업을 하실 때는 전체 자료를 가져오시되 학교별로 1학기이든 2학기이든
어떤 한 시기를 선택을 하셔서 교원 전체 가져오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학교에 등록되어져 있는 그 정보량에 따라서 시간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자료 불러오기가 완료가 되면 해당 화면이 나올 거고요.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학교에 등록된 선생님들과 학생의 자료들이 이렇게 불러오게 됩니다. 보고서로 보기 기능 같은 경우는 보시는 바와 같이 출력하실 수 있는 메뉴로 보시면 되겠고요. 담당 과목 수정 같은 경우는 해당하는 선생님의 담당 과목을 수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담임반 수정과 담임반 수정 생활지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담임교사에게 교과 수업을 듣지 않는 아이들이 있는 경우 해당 이 두 가지 탭에서 설정을 수정해 주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자면 담임반 수정을 먼저 들어가셔서 해당 선생님 반 아이들 중에서 1번과 2번, 3번 요 3명의 아이들은 담임교사에게 수업을 듣지 않는 아이들이라고 치면은 이 3명의 아이들은 평가 미참여 학생으로 옮겨주시고 저장 버튼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나머지 담임교사에게 교과 수업을 듣는 아이들은 평가 참여자가 되는 거고 담임교사에게 교과 수업을 듣지 않는 아이들은 평가 미참여자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아울러서 담임반 수정 생활지도라는 탭에 들어가서 방금 설정을 했던 선생님의 반으로 들어가 좀 전에 미참여자로 되었던 3명의 아이들은 참여자로 바꿔주시고 담임 선생님에게 교과 수업을 받는 아이들은 미참여자로 설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외에도 만약에 선택교과 선생님들이 있으실 수 있고요. 또는 학교에 따라서 수준별 수업을 실시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나이스의 어떤 학생의 세팅이 정확히 되어져 있다면 이 메뉴에 들어갔을 때 뭐 그 선생님에게 수업을 받는 아이들이 또는 수업을 받지 않는 아이들이 정확하게 세팅이 되어져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일일이 수작업으로 수정을 해 주셔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또한 아울러서 학생들은 한 개의 평가지로 한 명의 선생님을 평가하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담임교사이자 교과교사인 선생님의 경우에는 담임반 아이들은 교과교사로서는 평가하지 않고 담임교사 평가지를 통해서만 평가를 하게끔 설정을 고쳐주셔야 됩니다. 지도학년반 수정에서 그것을 수정하시면 되겠고요. 지도학년반 수정 학생 부분에 들어가서 예를 들자면 어떤 선생님이 3학년 이 선생님이 5반 담임 선생님이신데 4반부터 12반까지 수업을 하시는 걸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담임반 아이들은 체크를 해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해제를 하셔서 학년반별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팝업에 나오는 것처럼 학부모는 동일하게 수정이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설정들을 반복해서 해주셔야지 담임교사가 교과교사와 담임평가지 두 가지를 통해서 동시에 평가를 받는 일이 사라지게 되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담임교사에게 교과 수업을 받지 않는 아이들의 평가도 하나로 일원화해서 평가를 할 수 있게끔 수정이 되게 됩니다. 옆에 화면으로 넘어가시면 앞서 말씀드렸던 부장교사 인정 여부, 평가 대상 제외 여부, 결과 활용 제외 체크를 하게 되면 결과 활용 제외 사유 등을 이곳에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교육활동 소개 자료를 초기화하는 메뉴도 이곳에 있으니 초기화가 필요할 때에는 초기화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 학부모 관리입니다. 해당 메뉴에 들어가시면 해당 반의 학생과 학부모 명단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만약에 오프라인 설정, 오프라인으로 설문지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이곳에서 학생 오프라인 설정, 학부모 오프라인 설정 등을 해주셔야겠고요. 설문 제외 학생, 학부모의 기능도 제공이 되어져 있어서 만약에 교원 기초자료 설정 가져오기를 한 이후에 전출을 간 학생이 있다거나 또는 학적 반영이 미처 되지 않아서 우리 학교 학생이 아닌데 이곳에 남아있는 아이들이 있다면은 제외 학생, 제외 학부모 등으로 체크를 하고 저장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교원 기초자료 설정 가져오기 기능을 한 이후에 학적의 변동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 학부모 변경사항 적용 버튼을 누르시면은 그 이후의 자료들을 가져와서 반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본인 확인번호 관리라는 부분이고요. 해당 메뉴에 들어가셔서 본인 확인번호 발급 버튼을 눌러주시면 본인 확인번호가 발급이 되게 됩니다. 자, 발급이 완료됐다는 메뉴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는 학생별로 출력을 하실 수도 있고요. 지금 전체 학생을 누르면은 여기 33명의 학생들을 출력할 수 있는 게 뜨죠. 또는 학부모도 따로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 출력하는 기능도 지금 제공이 되어져 있고요.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체 출력 버튼을 눌러주시면
확인을 누르면 리스트 형태로 출력이 된다. 취소를 누르면은 1인 1장 안내문을 출력이 된다. 필요에 따라서 학교의 필요에 따라서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리스트로 출력이 되고 만약에 취소 버튼을 누르시면은 각각 한 명씩의 출력을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원별 교육활동 소개자료 조회입니다. 해당 메뉴에 들어가셔서 선생님들이 각각 작성을 한 교육활동 소개자료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교육활동 소개자료 미제출 교원도 조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정해진 시기까지 입력을 안 한 선생님이 있으실 경우에는 해당 선생님을 선택을 하시고 미제출 사유를 구분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 기타를 선택한 경우에는 내용까지도 입력을 해주셔야지 되겠습니다.